안녕하세요. 초등교사 헤라쌤입니다. 오늘은 독서록 쓰는 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학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제가 독서록 쓰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아이들과 같이 영상을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독서록 쓰는 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 독서록 쓰는 법, 이렇게만 쓰면 담임 선생님 또는 부모님에게 혼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쓰면 보통은 간다. 이렇게 선생님이 주제를 잡고 그리고 독서록 쓰는 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 독서록 쓸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뭔지 아니? 혹시 줄거리라고 생각해? 줄거리 땡. 줄거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아. 독서록은 독서 기록, 나의 독서 기록이야.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까? 나의 느낌이나 생각이 제일 중요해.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독서록을 작성해야 돼. 줄거리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제대로 된 독서록을 작성할 수 없고, 그리고 독서록을 보는 선생님이나 부모님들도 얘는 왜 독서록을 이렇게 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바로 나의 생각이나 느낌. 책을 읽고 난 나의 생각이나 느낌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기억하고 독서록을 쓰는 거야. 자, 그럼 독서록 쓰는 몇 가지 단계를 선생님이 알려줄게. 이 정도만 쓰면 담임 선생님이 이러실 거고, 여기에 조금 더 살을 붙인다면 와 이러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독서록 쓰는 법 한번 살펴보자. 제일 먼저 선생님이 독서록을 월요일까지 써오라고 했어. 일주일에 한 번 써오라고 했어. 그러면 독서록에 쓸 책을 고르러 가겠지. 고르러 갔어. 가서 내가 책을 고를 때 눈 감고 고르나? 아니지. 아무리 읽기 싫어도 어느 책을 읽을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잖아. 왜 이 책을 내가 선택하게 되는지 먼저 그걸 생각해. 왜냐하면 그걸 독서록에 쓸 거거든. 따라서 책을 고를 때는 항상 내가 이 책을 왜 고르지? 재미있어 보여서. 맨날 독서록에 이렇게 똑같이 쓰는 친구 있어. 아니야. 그렇게 쓰지 말고 내가 이걸 진짜 고르는 이유. 예를 들면 내 친구 정희가 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호기심이 생겼다.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룡에 대해서 배웠는데 나도 좀 공룡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다. 또는 이런 것도 괜찮지 뭐. 사실 재밌다 들어가도 돼. 누가 읽고 있었는데 재밌어 보였어. 또는 겉표지를 보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야.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이유를 생각하면서 책을 고르고 그걸 마음속에 생각해. 왜냐하면 나중에 독서록에 쓸 거거든. 지금 책을 고르는 이유는 나의 즐거움도 있지만 독서록에 쓸 책을 고르는 거잖아. 자, 첫 번째, 책을 고르는 이유를 생각한다. 두 번째, 뭐 할까? 읽어야지. 재밌게 읽어. 재밌게 읽어. 아이고, 독서록 쓸 책인데 이러지 말고 그냥 정말 재밌게 읽어. 재밌게 읽다 보면 어떠한 장면이 눈에 띄어? 오, 신기하다. 오,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지? 인상 깊었다. 인상 깊은 장면이 있을 거야. 그런 장면이 나오면 왜 인덱스라는 거 알지? 이런 거 알지? 이런 거 알지? 이런 거를 갖다가 그 책에 붙여. 그 부분에. 도서관에서 빌려온 건 줄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 붙여. 그리고 또 재미있게 읽어. 그러다가 또 그런 부분이 나오면 또 붙여. 인상 깊었던 부분을 붙여. 보통 부모님들은 인상 깊었던 부분을 쓰세요 하는데 어디다 쓸지도 모르겠고 또 쓰기도 귀찮고. 자, 이게 있잖아. 이걸 붙여. 인상 깊었던 부분에. 알겠지? 그리고 책을 재미있게 읽었어. 덮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독서록을 가지고 와야지. 독서록을 가지고 왔어. 물론 독서록 쓸 때 날짜, 지은이, 제목 이런 건 당연히 써야겠지.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할 때 첫 번째 선생님이 기억하라는 거 뭐였어? 바로 내가 이 책을 고른 이유, 그걸 써. 알겠지? 그걸 한 줄이나 두 줄 정도로 요약해.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는데 세시풍속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시풍속은 사회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라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때? 그럴싸하지 않아? 내가 읽게 된 이유를 쓰는 거야. 알겠지? 그 읽게 된 이유를 항상 뭐
겉표지가 재밌어 보여서 이렇게 쓰지 말고 조금 더 세련되게 그렇게 좀 쓰려고 노력을 해봐. 썼어.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독서록을 쓰는 아이들은 줄거리를 쭉쭉 쓰거나 줄거리를 진짜 한 페이지 빡빡하게 써와. 정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잘 썼다는 생각이 안 들어. 줄거리는 과감하게 요약한다. 줄거리는 어떻게 요약한다? 과감하게. 절대 줄거리를 길게 쓰거나 또는 어떠한 한 페이지를 보고 한쪽을 보고 베껴 쓰거나 그렇게 쓰지 마. 알겠지? 줄거리는 어떻게 한다? 과감하게 요약한다. 내가 100쪽짜리 책을 읽어도 이거 5줄에 요약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런데 5줄에 요약할 때 어떻게 요약해요, 선생님? 이 100쪽짜리를. 너희들 육하원칙 알지? 그거 생각하면서 쓰면 돼. 책 속의 주인공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데 이렇게 쓰면 돼. 그렇게 해도 막 5줄, 6줄은 나올 거야. 이게 두 번째 원칙이야. 두 번째 원칙은 줄거리를 과감하게 요약한다. 과감하게. 알겠지? 베끼지 마. 절대 줄거리를 길게 쓰지 마. 선생님 안 좋아해. 선생님이 좋아한다고 쓰는 건 아니지만 그건 제대로 된 독서록을 쓰는 게 아니야. 알겠지? 썼어.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이거 사용하라고 했지. 사용했던 부분을 다시 봐. 기억 안 나잖아. 사실 기억 안 나서 너희들 막 어떤 한 페이지 보고 베끼잖아. 한 페이지만 보고 베끼면 좀 그러니까 다른 페이지도 베끼고 이러잖아. 이거 얘기했잖아. 그 부분을 가봐. 그럼 줄거리를 쓰고 난 뒤에 세 번째, 인상 깊었던 장면을 적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인상 깊었던 장면을 적으면 이유가 있어, 없어? 인상 깊었던 장면이 왜 인상이 깊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인상 깊었던 장면을 쓰면서 그 이유를 쓰는 거야. 예를 들면 선생님은 얼마 전에 중국의 중추절, 우리나라 추석과 비슷하지. 선생님은 거기에서 인상 깊었던 게 중추절에 중국 사람이 월병을 먹는 거였어. 중국 사람들은 중추절에 월병을 먹는다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왜냐하면 이렇게 쓰면 돼. 인상 깊었던 장면 쓰고 왜냐하면 이유를 쓰면 돼. 까닭을 쓰면 돼. 중국 사람들은 중추절에 월병을 사서 선물하고 먹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왜냐하면 왜 선생님이 인상적이었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추석에는 송편을 먹는데 중국 사람들은 월병을 먹는다는 것이 신기했다. 이렇게 쓰면 인상적인 장면도 쓰고 그에 대한 까닭도 쓰고 벌써 2줄, 3줄이야. 그치?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였을까? 또 있겠지. 그럼 그것도 적어. 이게 세 번째 중요한 거야. 인상적인 장면을 쓰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를 쓴다. 이제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 독서록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는 거야.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 그러면 마지막에 도대체 어떠한 느낌을 쓰고 어떠한 생각을 적나요? 잘 모르겠지. 얘들아, 보통 사람이 나온 얘기는 내가 그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그 사람처럼 행동해야겠다, 행동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런 생각을 적는 거야. 내가 본받아야겠다 또는 나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겠다 또는 앞으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들, 이런 나의 생각을 적는 거야. 마지막에 이걸 적으면 돼. 자, 이 4가지를 기억하고 독서록을 쓴다면 그래, 괜찮게 썼네 할 것이고 알려준 거에다가 살을 붙이면 그러면 선생님이 와, 독서록 왜 이렇게 잘 써? 부모님도 진짜 글 잘 쓴다 할 거야. 이거 기억해서 우리 독서록을 한번 써보자. 어때? 다음에는 선생님이 선생님 반 아이들이 독서록을 어떻게 썼는지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썼는지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줄게. 안녕. 자, 이상입니다. 제가 학부모님 아이들과 보라고 독서록 쓰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독서록 쓰는 방법 4가지. 첫 번째, 이 책을 고른 이유를 쓴다. 두 번째, 줄거리를 과감하게 요약한다. 세 번째, 인상 깊었던 장면과 왜 인상 깊었는지 까닭을 쓴다. 네 번째,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
앞으로의 다짐도 좋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것도 좋고, 또 새로 알게 된 것도 좋습니다. 그런 걸 쓴다. 이렇게 해서 이 4단계로 독서록을 쓴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요즘에 이렇게 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워하는데 이러한 지침을 주신다면 한 3학년, 4학년, 1, 2학년은 조금 다르겠죠. 3학년, 4학년 때 이러한 지침을 주신다면 아마 아이들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독서록을 쓰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